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제품이 미국 시장을 발칵 뒤흔들고 있습니다. 입소문이 터지더니 미국 유명 팝 가수까지 개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한국 제품을 사용한다며 소개했는데요. 폭발적 인기로 제품은 품절 사태에 이르러 구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미국 전역에 퍼진 이 한국 제품은 미국의 유명 CEO의 사연이 소개되면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충격적인 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뉴욕 맨해튼에 본사를 둔 글로벌 광고 회사 크리에이티브 임팩트의 CEO 레이첼 킴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2세로 광고계에서 20년간 커리어를 쌓아왔습니다. 전 세계 포춘 500대 기업들과 일하며 수많은 히트 광고 캠페인을 만들어냈죠. 제 이름은 광고계에서 성공의 대명사나 다름없었습니다. 레이첼, 당신이 만든 이 캠페인 덕분에 우리 매출이 30% 증가했어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데이터와 크리에이티브의 완벽한 조화로 클라이언트들의 신뢰를 얻었고 제 회사의 가치는 매년 2배씩 성장했습니다. 맨해튼 고층 빌딩에서 바라보는 도시의 야경은 제 성공을 증명하는 듯 했어요. 화려한 파티, 수많은 상, 잡지 표지를 장식하는 인터뷰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제 남편 마이클은 금융권에서 일하는 분석가로 저와 함께 바쁜 뉴욕 생활을 즐겼습니다. 우리는 아이가 없는 대신 커리어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죠. 주말이면 햄튼스의 별장에서 휴식을 취하고 연말에는 세계 각국을 여행했습니다. 매일 아침 센트럴파크에서 조깅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저의 일과는 완벽하게 통제된 삶의 증거였어요. 오늘의 회의 안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새로운 아시아 시장 진출. 회의실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던 그날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처음엔 과로 때문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지러움이 계속되고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이클의 강한 권유로 병원을 찾았죠.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말을 들었습니다. 킴 씨, 유감스럽게도 유방에서 암세포가 발견됐습니다. 조직 검사 결과 악성 종양입니다. 의사의 말이 마치 물속에서 들리는 것처럼 왜곡되어 들렸어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항상 건강검진을 받아왔고 유기농 식품만 먹었으며 매일 운동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맨해튼의 빌딩들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완벽하게 통제된 삶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 갑자기 모든 소리가 증폭되어 들렸습니다. 택시 경적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스마트폰 알림음까지. 이 도시에서 모든 사람들은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제 세상은 방금 멈춰버렸습니다. 마이클은 제 손을 꽉 잡았지만 그의 온기조차 느껴지지 않았어요. 사무실로 돌아가 문을 닫고 혼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다음 주에 있을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제가 받은 수많은 광고상들이 걸려 있었죠. 평생 쌓아온 커리어가 이 순간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뉴욕의 해가 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에서 통제권을 완전히 잃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술이 예정된 날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큰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축하하던 제가 이제는 환자복을 입고 누워있다니 현실이라고 믿기지 않았어요. 수술 전 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간호사의 말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마이클은 제 손을 잡고 있었지만 그의 따뜻한 손길조차도 제 차가운 공포를 녹일 수 없었어요. 수술실로 이동하는 침대 위에서 천장의 형광등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며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랐습니다. 수술 후 깨어났을 때 느낀 첫 감각은 통증이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아팠고 온몸에는 힘이 빠져 있었죠. 거울을 피했지만 결국 마주해야 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더 이상 화려한 매거진 표지에 성공한 CEO가 아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생기 없는 눈, 그리고 수술 자국이 남은 왜소해진 몸.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항암 치료도 시작해야 합니다. 의사의 말은 또 다른 현실의 벽이었습니다. 항암 치료는 수술보다 더 가혹했어요. 치료가 시작되고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베개에 샤워기 밑에 빛에 제 일부가 조금씩 사라져가는 느낌이었죠. 결국 남편 마이클이 제 머리를 밀어주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낯선 모습에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당신은 여전히 아름다워요. 마이클의 말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걱정의 그림자를 볼 수 있었으니까요. 회사는 일시적으로 CEO가 맡아 운영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이메일을 확인하고 중요한 결정에 관여했지만 점점 그럴 힘조차 없어졌어요. 한때 저는 수십 명의 직원들 앞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연설을 했던 사람입니다. 지금은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겨웠죠. 항암 치료의 부작용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구토, 극심한 피로감, 면역력 저하. 창문 밖의 세상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제 시간은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뉴욕의 고층 빌딩이 보이는 펜트하우스 아파트에서 저는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었죠. 레이첼, 오늘은 조금 산책해볼까요? 마이클의 제안에 겨우 동의했지만 한때 러닝화를 신고 센트럴파크를 가볍게 달리던 제가 이제는 아파트 복도를 걷는 것조차 벅찼습니다. 몸이 내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광고업계에서 레이첼 킴이라는 이름은 강인함과 창의성의 대명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모습이었죠. 이메일을 열면 클라이언트들과 직원들의 응원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좌절감을 안겨주었어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밤마다 잠들지 못하고 창밖의 도시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얼마나 덧없는지, 건강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화장대 위에는 먼지가 쌓인 화장품들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중요한 미팅 전에 완벽한 메이크업을 위해 시간을 들였는데 이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침대 옆 테이블에는 읽다 만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져 한 페이지도 제대로 읽기 힘들었어요. 제 인생은 모든 색채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이클이 작은 상자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희망의 빛이 있었어요. 레이첼, 회사에 새로운 한국인 동료 김준호가 이것을 전해달래. 한국의 홍삼이라는 건데 면역력 강화에 정말 좋다고 해. 마이클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 작은 갈색 병을 꺼냈습니다. 병 안에는 진한 젓갈색 액체가 들어있었어요. 그 냄새는 강하고 독특했습니다. 이게 뭐야?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홍삼 농축의 기래. 준호가 그러는데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질병 회복과 면역력 강화에 사용해온 천연 보약이라고 해. 특히 암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순간 제 안에서 거부감이 치솟았습니다. 저는 항상 과학적 증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광고 업계에서도 트렌드나 감에 의존하기보다는 철저한 시장 조사와 소비자 분석을 통해 전략을 수립했었죠. 마이클, 당신도 알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현대 의학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암을 무슨 뿌리 추출물이 치료한다고. 말도 안 돼요. 제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사실 그날은 항암 치료 직후라 특히 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온몸이 아프고 메스꺼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낯선 액체를 마시라니요. 레이첼, 이건 치료제가 아니라 보조제야. 준호의 어머니도 비슷한 상황에서 이 홍삼 덕분에 많이 회복하셨대. 마이클의 설명에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가짜 건강식품 광고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광고 전문가로서 그런 제품들이 어떻게 소비자들의 불안과 희망을 이용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과학과 데이터를 믿는 광고 전문가야. 미신 같은 제품엔 절대 속지 않아. 지금까지 내가 만든 광고 중에 이런 류의 제품은 하나도 없었어. 왜냐하면 그건 사람들을 속이는 거니까. 제 단호한 거부에 마이클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강요하지 않을게. 하지만 이건 여기 두고 갈게. 마음이 바뀌면 한번 시도해봐. 그는 조용히 병을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끝내고 싶다는 신호를 보냈죠. 마이클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제 손을 살며시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던 저는 문득 테이블 위에 그 작은 병을 쳐다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갈색 액체가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이성적인 판단력으로 성공한 CEO가 이런 것에 의지한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혈압을 재러 왔을 때 무심코 그 병에 대해 물었습니다. 아, 홍삼이요? 한국의 인삼을 특별한 방법으로 가공한 건데 요즘 미국에서도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면역 기능 강화에 도움이 된다는 논문도 몇 편 봤어요. 간호사의 말에도 여전히 의심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논문 몇 편으로 수천 년 된 전통 약재를 신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항상 확실한 증거를 중시했습니다. 광고 캠페인도 철저한 데이터 분석 없이는 시작하지 않았어요. 홍삼이 뭐 그렇게 특별한가요? 글쎄요.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면역 기능을 높여준다고 해요. 특히 항암 치료 중인 환자들의 부작용 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대화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마이클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직접적으로 권유하지는 않았지만
종종 한국 친구들이 보내온 건강 관련 기사나 연구 자료를 보여주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대화를 다른 주제로 돌렸어요. 하지만 내심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는 것일까? 항암 치료가 세 번째 주기에 접어들었을 때 제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불가능했어요. 식사는 생각할 수도 없었고 물 한 모금 마시는 것도 고통이었습니다. 온몸의 세포가 불에 타는 듯한 통증이 계속되었죠. 레이첼, 오늘은 수프라도 조금 먹어봐요. 마이클은 정성스럽게 준비한 수프를 들고 와 저를 부축해 앉혔습니다. 하지만 한 숟가락도 넘기지 못했어요. 목구멍이 불에 데인 듯 아팠고 위장은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결국 화장실로 달려가 헛구역질을 했죠. 거울 속 제 모습은 더 이상 제가 아니었습니다. 뼈만 남은 얼굴, 창백한 피부, 그리고 완전히 빠진 머리카락. 광고계의 파워우먼 레이첼 킴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남은 것은 병든 몸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침대에 누워 흐느끼는 저를 보며 마이클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제 옆에 앉아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어요. 레이첼, 내가 부탁 하나만 할게요. 이것저것 다 시도해봤지만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고 있잖아. 그 홍삼, 딱 한 번만 시도해보면 안 될까요?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곤함과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아픈 건 저였지만 마이클도 함께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준호가 어제 또 전화했어. 한국에서 직접 최고급 홍삼을 더 보내줬대. 그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친척들 중에서도 홍삼으로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해.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어요. 현대의학이 제시하는 치료법은 제 몸을 더욱 망가뜨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제발 이번 한 번만 나를 믿고 먹어봐줘. 마이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 결혼 생활 동안 그가 이렇게 우는 모습은 처음 보았어요. 강인하고 이성적인 그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에 제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졌습니다. 알았어. 한 번만 시도해볼게. 제 말에 마이클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는 서둘러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홍삼병을 가져왔어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고 작은 스푼으로 액체를 떠서 제게 건넸습니다. 진한 갈색 액체를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평소라면 절대 입에 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이클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먹는 거야? 준호가 하루에 3번, 식사 전에 한 스푼씩 먹으면 된대. 깊게 숨을 들이신 후 저는 눈을 감고 스푼의 내용물을 입에 넣었습니다. 예상대로 쓴맛이 혀를 강타했어요. 반사적으로 얼굴을 찡그렸지만 어떻게든 삼켰습니다. 맛이 정말 최악이네. 마이클은 미소를 지으며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쓴맛을 씻어내기 위해 물을 마시는 동안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회의적인 생각이 맴돌았어요. 이런 것으로 정말 도움이 될까? 하지만 남편을 위해, 그리고 어쩌면 저 자신을 위해서라도 한 번은 시도해볼 가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마이클은 시계처럼 정확하게 하루 3번 제게 홍삼을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에 억지로 먹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점차 그 맛에도 익숙해져 갔습니다. 아직도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진 않아.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정성껏 챙겨주는데 거절하긴 싫어서 먹는 거야. 마이클은 그저 미소로 답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지만 마이클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솔직히 무언가라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작은 희망을 품게 했습니다. 홍삼을 먹기 시작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아침에 눈을 떴는데 무언가 달랐어요. 평소라면 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일어나기 힘들었는데 그날은 조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어젯밤에 꿈도 꾸지 않고 잘 잤네. 얼마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는 편안한 수면이었습니다. 항암 치료 이후로 불면증에 시달렸는데 오랜만에 푹 잔 것 같았어요. 물론 여전히 몸은 약했지만 미세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기분이 어때? 아침 식사를 들고 온 마이클이 물었습니다. 글쎄, 조금 덜 피곤한 것 같아. 제 대답에 마이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서 홍삼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라고 말하는 듯 했어요. 저는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틀 후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식욕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마이클이 준비한 수프를 거의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전까지는 몇 숟가락 뜨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는데 말이죠. 오늘은 맛있네. 더 먹고 싶어. 마이클은 깜짝 놀라며 바로 더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번지는 희망의 미소가 눈에 들어왔어요. 저도 모르게 함께 미소 지었습니다. 3주쯤 지났을 때 화장실 거울 앞에서 한동안 멈춰 서게 되었습니다.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머리카락이 조금 나기 시작했네. 가볍게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세하게 자라난 잔머리를 느꼈습니다. 완전히 빠졌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고 있었어요. 그동안 쓰고 있던 스카프를 벗고 거울 속 제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믿기지 않아.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의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우연일 뿐이야. 치료의 효과가 이제야 나타나는 거야. 하지만 날이 갈수록 변화는 더욱 뚜렷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저는 드디어 침대에서 일어나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베란다에 나가 뉴욕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높은 빌딩들과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제가 그동안 그리워하던 세상이었습니다. 마이클. 나 오늘 공원에 가보고 싶어. 제 말에 마이클은 눈을 크게 뜨며 놀랐습니다.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죠. 정말? 그럼 당장 준비할게. 센트럴파크에 도착했을 때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있었지만 오랜만에 느끼는 외부 공기는 상쾌했어요. 사람들이 조깅하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문득 소중한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이전에 제 삶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작은 행복들이었죠. 이상하게 몸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 정말 이게 홍삼 때문일까? 마침내 제 입에서 그 질문이 나왔습니다. 마이클은 주변을 둘러보고 조용히 말했어요. 나도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 하지만 준호가 보내준 연구 자료들을 읽어보니 홍삼의 효능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꽤 있더라고. 특히 면역력 강화와 피로 회복에 관한 부분이. 제 안에서 광고 전문가로서의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항상 데이터와 증거를 중시했던 제가 이제는 제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무시할 수 없었어요. 과학적 근거뿐만 아니라 실제 경험이 더해지고 있었으니까요. 믿기지 않지만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내 몸이 달라지고 있어. 이 말을 하는 순간 제 자신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항상 서구 의학과 과학적 증거만 믿던 제가 이제는 전통적인 동양 의학의 가치를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지금까지의 제 인생관이 조금씩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홍삼을 복용한 지 2달째 정기검진을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마이클은 제 휠체어를 밀며 검사실로 향했어요. 이제는 휠체어 없이도 짧은 거리는 걸을 수 있지만 병원은 여전히 넓고 지치기 쉬웠습니다. 킴 씨. 오늘은 전체적인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혈액 수치와 종양 마커를 중점적으로 볼게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느 때와 같은 전문가적 무표정이었죠. 검사를 마치고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이클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우리 둘 다 긴장한 상태였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표정이었어요. 그는 잠시 차트를 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네요, 킴 씨.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의사의 다음 말을 기다리며 숨을 참았어요. 백혈구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있어요. 면역 세포의 활동도 이전보다 훨씬 활발해졌고요. 종양 마커도 상당히 감소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정도 빠른 회복은 흔치 않은 경우예요. 의사의 말에 저와 마이클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이클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고였어요. 저도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특별히 하신 게 있나요? 식이요법이나 보조제 같은 것? 의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사실 한국의 홍삼을 복용하고 있어요. 홍삼이요? 흥미롭네요. 최근 연구들을 보면 홍삼의 사포닌 성분이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항암 효과도 있다는 보고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 빠른 회복은 글쎄요, 놀랍습니다. 의사의 말에 묘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지 않았던 것이 실제로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검진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뉴욕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이제 그 풍경이 다르게 보였어요. 마치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이클. 저는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운전 중이던 마이클이 잠시 저를 향해 고개를 돌렸어요. 처음에 홍삼을 권했을 때 내가 얼마나 완고했는지 기억나? 마이클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했어. 데이터와 과학적 증거 없이는 아무것도 믿지 않았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내 고집 때문에 더 많이 고통받았을지도 몰라. 눈물이 제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갑자기 밀려오는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권했는데 내가 얼마나 무례하게 거절했는지 정말 미안해. 마이클은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몸을 돌려 제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쥐었어요. 레이첼. 당신이 사과할 필요 없어. 당신은 그저 당신의 방식대로 상황에 대처한 거야. 누구나 위기 상황에서 자신이 믿는 것에 의지하게 마련이지. 그의 따뜻한 말에
더 많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항상 강하고 이성적이던 제가 이렇게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어요. 이제 중요한 건 당신이 회복하고 있다는 거야. 그게 어떤 이유에서든. 마이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항상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었어요. 제 성공의 순간에도, 실패의 순간에도, 그리고 이렇게 약해진 모습에서도 말이죠. 집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을 때 문득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실감했습니다. 단순히 건강의 회복을 넘어 제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화하고 있었어요. 광고 전문가로서 항상 확실한 데이터와 트렌드에 의존해왔지만 이제는 경험과 전통의 가치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이클과 함께 이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는 것을 느꼈어요. 건강이 점차 회복되면서 저는 조금씩 회사 일에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메일 확인하는 정도였지만 곧 화상 회의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동료들은 제 변화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레이첼, 정말 달라 보여요. 피부색이 좋아지고 눈빛도 생기 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광고인으로서의 본능이 깨어났어요. 이 경험, 이 놀라운 변화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아이디어가 있어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정성 있는 캠페인을 만들고 싶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 집중해서 제 말을 듣고 있었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한국의 홍삼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지금은 그게 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확신해요. 이 이야기를 솔직하게 담은 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공개하고 싶습니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인 제니퍼가 흥미롭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싶으세요? 전통적인 광고 형식보다는 다큐멘터리 스타일이 좋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과장된 광고가 아닌 제 실제 경험을 솔직하게 담은 영상이었으면 해요. 처음에 홍삼을 거부했던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변화까지 모든 과정을 있는 그대로 팀은 즉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집에서 촬영을 진행했어요. 제 병실, 처음 홍삼을 거부했던 순간의 재현, 점점 회복되는 과정 등을 담았습니다. 편집을 마친 후 우리는 10분짜리 영상을 완성했어요. 레이첼의 이야기 믿지 않았던 홍삼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지 일주일 만에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광고회사 CEO가 자신의 암투병 과정과 홍삼 경험을 솔직하게 공개한 것이 큰 관심을 끌었어요. 레이첼, 당신 영상이 이제 100만 뷰를 넘었어요. 댓글도 엄청나게 많아요. 마이클이 노트북을 들고 침대로 다가왔습니다. 화면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려 있었어요. 저도 유방암 투병 중인데 홍삼을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당신의 이야기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시도해 볼게요.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조화. 정말 중요한 메시지네요. 댓글을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광고인으로서 많은 캠페인을 만들어왔지만 이처럼 진정한 영향력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메일함은 인터뷰 요청으로 넘쳐났습니다. CNN, MBC, 그리고 여러 건강 관련 매체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저는 가능한 한 많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저는 완고한 사람이었어요. 데이터와 과학적 증거만 믿었죠.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아직 많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특히 오랜 전통을 가진 동양의학의 지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걸요. AB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방송 이후 미국 전역의 건강식품점에서 홍삼 제품이 품절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첼, 믿기 힘들겠지만 한국의 홍삼 제조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느 날 마이클이 전화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유명 홍삼 브랜드에서 저에게 협업을 제안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미국 시장을 위한 새로운 홍삼 제품 라인을 만들고 싶어 했고 제가 그 디자인과 마케팅을 맡아주길 원했습니다. 광고 전문가로서 이 제안이 흥미롭군요. 하지만 단순한 비즈니스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저는 진지하게 이 제안을 검토했습니다. 광고인으로서의 전문성을 활용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홍삼의 가치를 알릴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결국 저는 제안을 수락했고 제 회사의 디자인 팀과 함께 새로운 홍삼 패키지를 디자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을 존중하는 디자인을 원해요. 너무 의학적으로 보이지도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보이지도 않게요. 디자인팀에게 이런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몇 주간의 작업 끝에 우리는 세련되면서도 신뢰감을 주는 패키지 디자인을 완성했어요. 미국 소비자들에게 친숙하면서도 한국의 전통적 요소를 담았습니다. 새로운 홍삼 제품 라인이 출시되자
시장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첫 달에만 예상 판매량의 3배가 팔렸어요. 온라인 리뷰에서는 제품의 효능뿐만 아니라 패키지 디자인의 아름다움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품이 아니라 문화적 가교예요.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제 개인적인 치유 경험과 전문성이 만나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제 유튜브 채널에는 계속해서 회복 과정과 홍삼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구독자는 늘어났고 채널은 암 환자들의 커뮤니티가 되어갔어요. 저는 더 이상 그저 광고회사 CEO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희망을 전하는 메신저이기도 했습니다. 암 진단을 받은 지 1년, 홍삼을 복용하기 시작한 지 10개월이 지난 어느 날 한국 홍삼 브랜드로부터 특별한 초청을 받았습니다. 킴 씨, 한국의 인삼 재배지를 직접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홍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직접 보시면 더 이해가 깊어질 것 같습니다. 이 제안은 저에게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지만 한국을 방문한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더구나 이제는 건강이 많이 회복되어 여행도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마이클, 우리 한국에 가볼까? 내 뿌리도 찾고 나를 살린 홍삼의 고향도 볼 수 있잖아. 마이클은 흔쾌히 동의했고 우리는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긴 비행 시간 동안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1년을 회상했어요.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삶으로 돌아온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한국의 홍삼이 있었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홍삼 회사의 직원들이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충청남도의 인삼농장으로 향했어요.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농장은 평화로웠습니다. 여기서 자란 인삼은 최소 6년 이상 키워야 약효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농부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는 인삼잎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뿌리를 보여주었어요. 사람 모양을 닮은 뿌리는 신비로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3대째 인삼을 재배하고 있어요.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아버지, 그리고 제가 이어받았죠. 그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세대를 이어온 전통이자 문화였어요. 그의 손에는 수십 년의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홍삼 제조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현대적인 설비와 전통적인 방식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곳이었어요. 홍삼은 인삼을 수증기로 찌고 말리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인삼의 유효 성분이 더 강화되죠. 공장장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과학적 정밀함과 수천 년 된 지혜가 결합된 모습이었어요. 제가 평소 중시하던 데이터와 과학이 여기에도 있었지만 그것은 전통과 경험에 기반하고 있었습니다. 레이첼, 당신 덕분에 우리 홍삼이 미국에서 새로운 인정을 받고 있어요. 사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그 가치를 알고 있었지만 서양에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홍삼회사 대표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불신했던 것이 이제는 제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서울에 돌아와 저는 한국의 암 환자 지원 단체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환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했어요. 킴 씨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치료 과정이 힘들지만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 환자의 말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가슴 뭉클했어요. 그날 밤 호텔 창문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이클, 내게 새로운 목표가 생긴 것 같아. 어떤 목표? 내가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단순히 홍삼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치유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미국으로 돌아온 후 저는 회사에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회사의 일부 리소스를 암 환자 지원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통해 얻은 수익 일부도 기부할 거예요.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희망의 메시지 재단을 설립했어요. 이 재단은 암 환자들에게 정신적,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고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의 조화로운 접근법을 연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제가 광고로만 세상을 움직인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심이 세상을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TED 강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제 강연을 시청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회복 이야기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회사로 돌아간 저는 이제 다른 시각으로 광고 업계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브랜드 가치와 매출 증가만을 중시했다면 이제는 진정성과 사회적 영향력에 더 큰 가치를 두었어요. 우리는 단순히 제품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회의에서 저는
이런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직원들은 열정적으로 반응했고 우리 회사는 점차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화했어요. 1년 후 저는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로 빠른 회복이었죠. 이제 저는 세계 각국을 다니며 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유럽,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은 희망의 메시지에 귀 기울입니다. 저는 두 개의 세계 사이의 다리가 되었습니다.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과학과 경험 사이의 다리죠. 저는 더 이상 어느 한쪽만 믿지 않습니다. 양쪽의 지혜를 모두 존중하고 그 조화 속에서 더 나은 해결책을 찾고 있어요. 세계 경제 포럼에서의 연설 중 일부입니다. 저는 이제 단순한 광고 전문가가 아닌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제 인생을 바꾼 한국의 홍삼이 있었죠. 마이클과 저는 이제 서울에도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한국을 방문해 인삼농장 주인들과 교류하고 현지 의료진과 협력하며 한국의 문화와 지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있어요. 당신 이야기가 한국인들에게 큰 자부심을 주고 있어요. 한 한국 기자가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제가 자부심을 느껴야죠. 제 뿌리의 지혜가 제 생명을 구했으니까요. 지금도 매일 아침 저는 홍삼을 복용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건강 보조제가 아니라 제 인생의 전환점을 상징하는 의식이 되었어요. 때로는 그 쓴맛이 제게 겸손함을 상기시키기도 합니다. 완고했던 제가 어떻게 마음을 열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를 말이죠. 광고는 사람들의 인식을 바꿀 수 있지만 진정한 경험은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이제 이것이 제 새로운 모토가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이 오히려 가장 빛나는 순간으로 변모했어요. 과거의 레이첼 킴은 성공과 완벽함을 추구했지만 지금의 저는 균형과 조화, 그리고 나눔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인생의 역경은 때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을 안겨줍니다. 제게는 그것이 바로 홍삼이었고 더 나아가 제 뿌리와 다시 연결되는 기회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희망을 얻고 있을 거예요. 그것이 제가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인생은 결코 우리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예상치 못한 전환점에서 우리는 진정한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편견을 버리고 마음을 열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이는 여정에 말이죠. 제가 그랬듯이 여러분도 자신의 삶에서 예상치 못한 곳에서 치유와 희망을 발견하길 바랍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암 진단은 저에게 축복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고통스럽고 두려웠지만 그로 인해 제가 얻은 것들은 헤아릴 수 없이 많으니까요. 더 깊은 자기 이해, 마이클과의 더 강한 유대감, 그리고 무엇보다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의 방향을 찾게 된 것입니다. 매일 아침 제 책상 위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작은 도자기 그릇에 담긴 홍삼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단순한 건강 보조제가 아니라 겸손함과 열린 마음, 그리고 희망의 상징입니다. 거부했던 것이 구원이 되었다는 아이러니가 제 인생의 가장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레이첼, 당신의 이야기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이제는 낯선 사람들도 저를 알아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해요. 우리 모두에게는 자신만의 홍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죠.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저는 두 개의 세계, 두 개의 문화, 두 개의 지혜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할이 제 인생의 진정한 사명임을 깨닫고 있어요. 매년 봄이 되면 마이클과 함께 한국의 인삼농장을 방문합니다. 푸른 잎이 돋아나는 인삼을 보며 저도 함께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죠. 이제는 그 쓴맛도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그것은 제 인생의 쓴맛이 달콤한 결실로 변화한 것을 상기시켜주니까요. 인생은 홍삼과 같아요. 처음에는 쓰지만 그 쓴맛이 놀라운 치유력을 품고 있답니다. 이것이 제가 전 세계에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가슴에도 울림을 주길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 사연을 전하는 감동 스토어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